네, 여전히 반가운 덕비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쯤은 공부가 좀 나아지셨나요? 음,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네, 그리고 쉬운 글은 좀 볼 줄 아시는지 아니면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한자는 저절로 많이 알아지셨을 텐데 싶어요. 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륜편 60강입니다. 네, 60강은 98번부터 하는데요. 한 뭐 두세 문장 하면은 붕우유신 편은 끝날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르는 거는 대적할 적자죠. 뭐 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대적할 적이지만 대적하다는 것은 짝적이기도 합니다. 대적한 사람은 나하고 짝이잖아요. 그래서 짝적으로 보셔요. 네, 나머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대부와 선비가 서로 봄에 어때요? 대부가 더 높은 벼슬이죠. 사는 그 일반 선비죠. 이 옛날에 보면은 큰 벼슬아치가 일반 그 서민들에 섞여 있는 선비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사를 논하기도 하고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덕이 있다는 그런 선비가 있다면은 초청해서 자기 그 지혜를 더 보태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상견이란 말이에요. 대부와 서로 선비가 서로 볼 적에 어때요? 비록 귀천이 짝하지는 못하나, 그렇죠,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대부가 손님 선비를 초대했을 경우에 또 뭐 선비가 대부를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대부가 선비를 초대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주인이 객을 공경하거든 곧 주인이 뭐 벼슬 높고 낮음 상관없이 먼저 객에게 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객이 주인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데 나 손님이라고 뻗대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객이 주인을 공경하거든 마찬가지로 먼저 주인에게 절하는 게 당연하죠. 뭐 이걸 뭐 문장이라고 만들었을까? 네. 대부와 선비가 서로 봄에 비록 귀천이 짝하지는 못하나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거든 곧 먼저 손님에게 절하고, 손님이 주인을 공경하거든 곧 먼저 주인에게 절할지니라.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공시왈. 네, 공시왈. 여기 모르는 거 없습니다. 현시경 하고 불계 귀천냐라. 이 문장 해보셔요. 얼마나 쉬워요. 자, 공씨가 말하기를 오직 어짐을 이 공경하고 귀천은 따지지 않는다 얘기죠. 귀천을 계산하지 않으니라. 그래야 되죠. 초대해놓고 내가 귀합네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선비라 한단들 그 초대에 응하고 싶겠어요. 공시 말하기를 오직 어짐을 이 공경하고 귀천을 따지지 않으니라. 네, 99번. 오, 끝나네요. 99번으로 끝나네. 그래서 들것자 아시죠? 주인이 묻지 않거든 손님이 먼저 들지 않으니라. 먼저 들다는 얘기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다는 건 말을 꺼내지 않는다 얘기야. 말을 꺼내다가 들다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인이 초대했을 때 하고 손님이 이제 찾아왔을 때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먼저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일로 왔노라 하고 막 그래 떠들 일이 아니라, 그러면 주인이 문을 열고 어쩐 일이쇼? 왜 왔소? 이렇게 묻지 않거든 손님이 용건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아쉬운 입장에서 부탁을 하러 온다거나 뭘 얻으러 온다거나 뭘 말하고 싶어 할 때 용건이 있다면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묻지 않거든 손님이 먼저 들지 않음이라. 말을 꺼내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자, 객은 손님은 밖에서 주인이 아니잖아요. 객은 자외지이니 주인 당 선치문하고 객 부당 선거언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봐요. 그러면 손님이란 건 뭐예요? 자기네 집이 아니잖아. 밖으로부터 이름이니 밖에서 온 사람인데 주인이 마땅히 먼저 물음에 이르르고 그 주인이 먼저 묻는 게 당근이지. 손님이 마땅히 먼저 말을 들어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객은 밖으로부터 이르니 주인이 마땅히 먼저 물음에 이르러야 하고 손님은 마땅히 먼저 말을 꺼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태 지금까지 붕우유신, 그러니까 붕우지교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오른쪽은 명붕우지교라 이런 얘기죠. 붕우, 친구끼리의 교제에 대해서 밝힌 거다 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은 붕우의 사귐을 밝힘이라. 그러면 100번부터는 통론이에요. 통론. 이 지금까지 오륜에 대해서 쭉 배워왔잖아요. 명륜편은. 명륜 자체가 뭐예요? 일륜을 밝히다. 일륜이라는 게 뭐예요? 오륜이잖아요. 삼강 오륜인데 삼강은 이때 없었어요. 삼강은 동중서가 있던 시절에 동중서가 삼강이란 말을 해서 나중에 후한 뭐 이쯤 때 난 것이지 원래 소학은 삼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학 내용은 삼강이 없어요. 그 오륜만 나오지. 그래서 지금 오륜을 다 하고 부자유치는 뭐부터 시작해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거 다 하고 통론을 그러니까 통론을 이제 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통론이에요. 100번부터는. 그러면 여기 모르는 글자 뭐 옴길이 없죠. 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 효경의 내용이네요. 그럼 해볼게요. 공자 가라사대 군자가 어버이 섬김이 효도로운지라 고로 그 효도하는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충성을 다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가히 임금에게 옮기고, 네, 효도가 발전해서 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형 섬김이 이건 형제 섬기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앞에 마음 신방이 있는 공손할 제자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친효 이랬잖아. 어버이 섬김이 효도롭다. 그럼 뭐예요? 형 섬김이 공손한지라. 공손한 것은 뭘로 변해? 순으로 변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 효도는 충으로 변하고 공손한 것은 순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 섬김이 공손한지라 고로 순함을 가히 어른에게 옮기고 어른한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 거함에 다스린지라 집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지. 집에 거함에 다스릴 일을 보셔요. 다스린지라 고로 다스림을 그 집 작은 자기 통치지 가부장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로 다스림을 가히 벼슬에 옮기니 그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벼슬길에 가가지고 부하 직원이나 상사나 이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행실이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안에 뭐 집안에서 행실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후세에 세우니라 이런 얘기가 되죠. 후세에 세우니라. 네.
공자 가라사대 군자가 어버이 섬김이 효도로운지라 고로 충성을 가히 임금에게 옮기고 형을 섬김이 공손한지라 고로 수남을 가히 어른에게 옮기고 집에 거함에 다스린지라 고로 다스림을 가히 벼슬에 옮기니 이로써 행실을 안에 이루어서 이름을 후세에 세우니라. 네. 그럼 이제 어른한테 옮긴다 할 때 그 장은 위직위 제기상자라. 나보다 높은 사람이네요. 띄자. 부효제는 위백행지원이라. 고로 사친효 즉 가이위 사곤지충의 이요. 네, 그렇게 너무 긴가? 효도로우면 그럼 여기 기르니까 효이면 이렇게 하나 다룰게요. 즉 가이위 사곤지충의 이요. 그러면 사형제이면 즉 위사장지 순의라 이렇게 띄어야겠다. 순의라. 가자는 국지본이니 능제 기가 즉 기가 이면 또 다를까? 이면 여기도 기르니까 즉 이위 거관지치의라. 행성언에는 유언 불출가의 성교의라. 자, 그러면은 또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일직자 알죠? 직책.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한테 순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은 이르되 직위가 내 위에 있는 자라. 네, 그렇죠. 무릇 효와 공손함은 효제는 무릇 효도와 공손함은 백행의 근원이 되니라. 고로, 그러니까 작은 게 이게 넓혀져서 나라 다스리는 데까지 가죠. 고로 어버이 섬김이 효도로우면 곧 가히 옮겨서서, 그러니까 가히 옮겨서 임금 섬김에 충성이 되고 형 섬김이 공손하면 곧 가히 옮겨서 어른 섬김에 수남이 됨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집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나라의 근본이니 능히 그 집을 가지런히 하면, 잘 다스리면 이 얘기죠. 곧 가히 옮겨서 벼슬 거함에 다스림이 됨이라. 행실을 안에 이룸은 말하되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서 가르침을 이룸과 같음이라. 집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정치가 집안에서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 장은 이르되 직위가 내 위에 있는 자라. 무릇 효와 공손은 백행의 근원이 됨이라. 고로 어버이 섬김이 효도로우면, 근원은 삼수변이 있으면 좋겠네. 언덕원이네. 제가 바꿔볼게요. 네. 아이쿠, 성질 급해요. 한자. 물로 바꿔야겠어요. 네. 백행의 근원이 되니라. 고로 어버이 섬김이 효도로우면 곧 가히 옮겨서 임금 섬김에 충성이 되고 형 섬김이 공손하면 곧 가히 옮겨서 어른 섬기는 수남이 되니라. 집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니 능히 그 집을 가지런히 하면 곧 가히 옮겨서
벼슬 거함의 다스림이 됨이라. 행실을 안에 이룸은 말하되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서 가르침을 이룬 것이란 것과 같다. 이름과 같음이라. 네. 자, 101번 하나 더 해볼게요. 뭐 길기만 하고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자, 요거 다툴 쟁자는 말씀원이 앞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말로 간쟁하는 거예요. 이게 다툴쟁이 아니고 말로 옥신각신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예, 뭐 다투다는 거는 우격다짐까지 쟁이 되죠. 근데 말씀 언변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간쟁할 쟁이에요. 네, 그래서 다툴쟁으로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죠. 떠날 리도 알고, 네, 빠질 함도 알고. 네, 됐습니다. 천자가 가나는 신하 7사람이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비록 돈은 없으나 그 천하를 잃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그 주나라 있죠. 그 은나라 때 그 마지막 왕 주임금이 폭군 주가 있었잖아요. 실사변에 마디촌 있는 그 주임금. 그 주임금이 그렇게 무도한데 이렇게 아주 못됐고 정치는 개판을 치고 막 이러는데도 그 나라가 그럭저럭 살만했었어요. 그 왜냐하면 훌륭한 신하들이 거기 전 때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긴 했지만 다 이제 그 훌륭한 신하들이 떠나간 거죠. 뭐 죽이고 뭐 가두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대통령 옆에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면은 비록 만약에 대통령이 별로 부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잘 돌아가죠. 근데 뭐 대통령도 부실한 데다가 주변 사람들도 부실하면 뭐 우리나라는 꽝이죠. 뭐. 지금은 어떤 형국인지 모르겠네요. 네. 예. 서로 생각이 있겠죠. 네.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사람이 있으면 비록 돈은 없으나 그 나라가 엉망이지만 그 천하를 잃지 않듯이 그 다음에 제후는 국이라고 해요. 국. 제후국 그러고 그리고 천자는 천하를 다스린다고 해요. 그래서 구분이 가요. 그래서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5사람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지만 이 제후가 아주 무도한 사람이지만 그 나라를 잃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깜이 아니래도 주변에 그 비서진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은 훌륭한데 주변이 그 무슨 간신배로 들끓는다거나 이런 나라가 엉망이에요. 왜?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리더는 형편없어도 주변이 으쌰으쌰 하면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대부는 그 가라고 해요. 그 큰 가문 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가 간쟁하는 신하 3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비록 무도하지만 그 집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문을 잘 지킬 수가 있죠. 세도가예요. 세도가 그러니까. 그리고 선비가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이 선비는 뭐랄까 벼슬길에 나아가진 않았지만 훌륭한 내 친구가 있다면 곧 몸이 어질 영자예요. 이럴 땐 참 훌륭한 이름, 그러니까 어진 이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러니까 아비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훌륭한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는 걸 막 말리고 이런다면 곧 여기 있네. 불의에 빠지지 않으니라. 네, 그렇겠죠. 주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사람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나, 천자가 무도하다는 얘기요. 그 천하를 잃지 아니하고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5사람이 있다면 비록 무도하나 그 나라를 잃지 아니하고 대부가 간쟁하는 신하 3사람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나 그 집을 잃지 아니하고 선비가 간쟁하는 벗이 있다면 곧 몸이 어진 이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곧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으니라. 진시왈. 제가 시간을 까먹고 하고 있습니다. 쟁은 가냐라. 부유쟁자는 통상하 이라. 이것도 이라. 문장 다르니까 불의는 즉 무도야라. 이 말과 같다는 얘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진시 말하기를 얘기한 그 쟁은 여기 말씀 언변 있는 것도 쟁이고요. 이건 간할 간이죠. 그래서 간쟁이에요. 그러니까 쟁은 간암이라 아비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 함은 이 얘기는 위아래를 통틀어 말한 거다. 얘기는 가장 이렇게 기본 단위가 부자간이에요. 부자간에서 올라가서 아까 뭐예요? 그 선비와 벗 사이, 또 뭐예요? 대부와 간쟁하는 신하 사이, 또 천자와 또 제후와 간쟁하는 신하, 천자와 간쟁하는 신하 사이, 그리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서도 보면은 할아버지 아니면 밑으로 또 손자의 손자 뭐 이 위아래 통틀어서 위아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에 빠지다 했잖아요. 불의는 곧 무도함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도 없는데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되겠어요. 진씨 말하기를 쟁은 간암이라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 함은 위아래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불의는 곧 무도함이라 무도함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했나 봐요. 대부사 상견의 수 귀천 부적하나 주인 경객이여든 즉 선백객하고 객경 주인이여든 즉 선배 주인이라 공시월 유현시경하고 불계 귀천야라 주인 불문이여든 객불 선건이라 객은 자외 지인이 주인 당선 지문하고 객부당 선건이라 우는 명붕 지교라 공자왈 군자지 사친효라 고로 충가이여 군이요 사형제라 고로 순가이여 장이요 거가리라 고로 치가이여 관이니 시로 행성언의 이명리이버 후세의니라 장은 위직위 제기 상자라 부효제는 위백행지원이라 사친효이면 즉 가이위사군지중의 사형제이면 즉 가이위사장지순의라 가자는 국지본이니 능제기가이면 즉 가이위거관지치의라 행성언에는
유언불출가의 성교의라. 전자유쟁신칠인이면 수무도나 불실기 전하하고 제후유쟁신 오인이면 수무도나 불실기국하고 대부유쟁신 삼인이면 수무도나 불실기가하고 사유쟁우면 즉 신불리어 령명하고 부유쟁자면 즉 신불함어 불의니라. 진시왈쟁은 가냐라. 부유쟁자는 통상하언이라. 불의는 즉 무도야라.